안녕하세요. 조원스퀘어드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모니터로 벤큐 SW271입니다. 벤큐 SW271은 27인치의 4K 해상도를 가진 프로용 모니터입니다. 가격은 단화 추적가 기준으로 135만원이며 높은 가격과 차광 후드, 홍보 자료 등이 말해주듯 사진 작업을 하는 하이 아마추어나 프로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밝혀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리뷰는 채널 역사상 처음으로 벤큐에서 요청받은 것으로 리뷰용으로 모니터를 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리뷰는 협찬이 아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저 개인의 의견이며 모니터 역시 반환할 예정입니다. 본 리뷰로 들어가서 최근 유행하는 모니터들처럼 144Hz의 높은 주사율을 가진 것도 아닌데 135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걸맞는 성능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관면에서는 백라이트와 OSD 버튼이 있는 하단 베젤은 살짝 두꺼운 편이며 나머지 베젤들은 매우 얇습니다. 당연히 프로 모니터에게 스탠드는 틸트, 스위블, 피벗, 높낮이 조절 전부 가능합니다. 모니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관은 간략하게 생략하고 화면으로 들어가자면 일반적인 27인치 크기의 화면에서 가장 대중적인 해상도는 1440p QHD입니다. 1440p QHD의 화면 밀도는 109ppi로 일반적인 윈도우의 93ppi보다 살짝 아이콘이 작게 표시됩니다. 27인치 4K는 이보다 50%가량 높은 163ppi의 픽셀 밀도를 가진 고밀도 화면입니다. 이러한 고밀도는 두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먼저 150% 화면 스케일링으로 동일한 크기의 아이콘을 더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면 스케일링을 100%나 125%로 하면 조금 작기는 하지만 화면에 더 많은 아이콘과 텍스트, 그래픽을 표시할 수 있게 가상 화면을 더 크게 쓴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저의 측정치를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고급 모니터들은 출하하기 전 이런 이렇게 저가형 장비가 아닌 1000만원이 넘는 제가 사용한 색 보정기보다 더 정확한 장비를 총하여 색 칼리브레이션과 함께 화면 균일도 측정 등이 되어서 나옵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가 측정한 것보다 캘리브레이션 보증서에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할 것이며 특히 컬러 리미터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화이트 밸런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 측정치를 보여드리면서 보증서에 없는 빛샘 현상, IPS 글로우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로 찍은 밝기, 균일도 등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균일도 보정이 되지 않은 기본 화면 같은 경우는 위쪽이 어두운 편이고 가장 어두운 상단 오른쪽은 밝기가 중앙보다 15%가량 낮아 85%의 밝기 균일도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LCD 모니터의 균일도는 낮게는 75%에서 아주 좋게는 조금 작은 패널들은 90% 정도로 85%는 기본적으로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 모니터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출하할 시 이러한 밝기 차이에 대하여 보정이 되어 나오며 sRGB, Adobe RGB, DCI 등의 화면 모드에서는 밝기 균일성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화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밝기 차이가 3%도 나지 않으며 매우 균일한 흰색,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레이스케일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의 균일한 밝기는 일반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75%까지 밝기 차이가 나더라도 감지하기 힘들지만 화면에 여러가지 사진들을 두고 비교하거나 영상 작업에서 작업 영역을 어디든지 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모니터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색과 밝기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자면 이러한 밝기 균일도 보정은 밝은 부분의 밝기를 낮추어 어두운 부분에 맞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비가 897대1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900대1은 여전히 좋은 대비이며 실질적으로 1000대1을 대비를 광고하는 화면들도 이 정도의 대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문제라고 말을 하기는 힘듭니다. 검은색의 빛샘이나 IPS 글로우면에서도 제 모니터는 매우 우수합니다. 검은색의 불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을 평균보다 한 2스탑 이상 올리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 상단이 밝게 보이기는 하며 암실에서 밝기가 약간 느껴진다면은 실질적인 사용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밝기와 그레이스케일에서 넘어가 색을 설명을 하자면은 이 모니터는 지원을 하는 색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이며 모든 모니터들이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인터넷과 웹 영상, 유튜브 등에서 사용되는 표준인 sRGB 색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RGB 색역이 프린트 가능한 색을 전부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쇄용으로 초록색의 채도와 빨간색의 밝기를 높인 Adobe RGB 색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진한 색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초록색과 빨간색을 더 진하게 만든 DCI 색역이 있습니다.
DCI 색역은 현재 HDR의 표준 색역으로 볼 수 있고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에서도 지원하는 앞으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색역입니다. 모니터의 색감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위하여 로그 그리고 광색역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 시에 뿌옇고 연한 색을 마지막 이미지에서 보이는 좋은 색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색 변환 과정을 제대로 하려면 표준적인 색을 잘 표시해줄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색을 얼마나 표준에 가깝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의 지표가 델타 E입니다. 델타 E 값, 즉 색 오차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지는 밝기와 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 이하의 델타 E 값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으며 2 이하의 값은 옆에 두고 자세히 보면은 민감한 분들은 구분할 수 있으며 델타 E 값이 4를 넘으면은 다른 색으로 보이는 정도입니다. 각각의 색역 커버리지를 보자면은 sRGB의 경우에는 100%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평균 델타 E 값은 0.44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최대 델타 E 값도 빨간색에서 0.98로 실질적으로 완벽한 색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덕분에 유튜브 영상을 편집할 때 표준적인 디스플레이가 표시하는 색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진 그리고 프린트용으로 중요한 어도비 RGB 색역은 98%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sRGB와 마찬가지로 평균 0.52의 매우 낮은 델타 E 값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최대 델타 E도 빨간색의 1.03입니다. 덕분에 사진을 인화할 시 프린트하기 전의 이미지를 모니터에서 완벽히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DCI 색역을 보자면은 DCI는 초록색과 빨간색이 색역이 부족하기에 93.3%의 색역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평균 델타 E 값은 0.95로 여전히 좋기는 하지만 조금 높은 편이며 특히 최대 델타 E 값은 주황색에서 3.5%로 진한색에서의 채도가 부족합니다. 추가로 다른 화면 모드에서는 화이트 밸런스가 일반적인 5000K, 6500K로 설정할 수 있지만 DCI 모드에서는 화이트 밸런스가 영화관 기준 DCI인 살짝 초록빛이 도는 흰색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이러한 DCI 색역이 부족하지는 하지만 아도비 RGB와 DCI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매우 진한 광색역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진 편집을 중심으로 하지만 DCI의 진한 색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크게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모니터의 또 프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0비트 개조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8비트 모니터는 0에서 255의 256개의 밝기 수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sRGB와 SDR 상황에서는 8비트 모니터가 큰 문제가 없으며 크게 집중하지 않는 이상은 밴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진한 광색역에서 특히 어도비 RGB의 진한 초록색 개조에서는 색이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는 밴딩이 보입니다. 10비트 화면은 8비트 화면보다 4배가 많은 0에서 1023인 1024개의 밝기 수준을 표현할 수 있어 밴딩 현상이 눈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더 많은 색과 개조 덕분에 모니터를 소프트웨어로 보정할 시에도 문제를 덜 가져오는 보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비트 화면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레이스테이션 HDR 등에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생산성 작업 프리미어, 포토샵 등에서 활용하고 싶으면은 엔비디아 쿼드로 또는 AMD 파이어 프로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므로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리뷰어로서는 안타깝게도 이 차이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벤큐 모니터는 팔레트 마스터웨어라는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보정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보정인 경우는 그래픽카드의 신호를 바꿔주는 소프트웨어 보정이 아니라 모니터 자체에서 시그널을 바꿔주는 보정입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보정이 보여주는 개조에 뭉개짐 없이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보정만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점들이 있으며 때문에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화면의 균일도를 높여주는 팩토리 보정이 하드웨어 보정을 활용하게 되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보정을 사용하면 밝기 균일도가 패널 자체의 85%가량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또 설정에서 컬러 리미터가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화이트 밸런스를 모니터 OSD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하드웨어 보정 시 화이트 밸런스는 그냥 설정된 값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 수 있는 설정도 없습니다. 때문에 색 보정을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디스플레이 칼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보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화면 자체가 트루 10비트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보정을 하더라도 밴딩 문제가 덜 심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에서 쓸모있는 기능은 모니터 퍽으로 색상 설정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 커스텀 버튼이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상 시청 시나 웹브라우징 시에는 진한 색역을 좋아하기 때문에 DCI 색역과 2.2 감마로 설정을 하는 커스텀 설정을 활용하다가
영상 편집 시에는 일반 sRGB로 즉시 화면색을 바꾸어 정확한 유튜브 색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종합을 하자면은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시 밝기 균일도 설정이 적용되지 않아 균일도가 85%가량으로 떨어지고 밝기 조정과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막힌다는 것은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의 유용도를 떨어뜨리기에 이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점입니다. 또한 광색역 기준 DCI 색역은 93%로 높기는 하며 영상 시청 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문가 용도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CI 컬러 스페이스를 활용한 작업이 주가되고 어도비 RGB를 거의 쓰지 않는다면 DCI P3를 더 정확히 지원하는 모니터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sRGB와 어도비 RGB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광색역이며 여기에다가 0.5 이하의 평균 델타 E 색 오차값 그리고 최대의 오차가 채 1도 되지 않는 거의 완벽한 색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비스듬 현상이 매우 적으며 화면 균일도 보정이 되어 있어 97%의 높은 균일도는 프로들에게는 매우 유용합니다. 추가로 하드웨어 컨트롤을 통하여 화면 모드를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135만원의 상당히 버거운 가격이긴 하지만 영상 편집, 사진 편집을 위하여 매우 정확하며 비쌤이 없고 균일한 최상위 화면을 필요로 하신다면 그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만한 거의 최상위 모니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존스퀘어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다음 영상 예고는 없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다음에도 비슷한 리뷰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